now. I'm broken when you're not around. Unspoken words I'm screaming out.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now? Now. Feeling high when I'm low, I need it more when you're close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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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to me. Let's see what it sounds like. Switch it. Switch it.
겁나 교양적으로 바뀌었네요, 갑자기. 노래가.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반갑습니다. 민심쇼 제20대 대통령 선거 집중 분석과 전망. 이번 시즌의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소데스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앞에는 너무 이제 쿵짝쿵짝 이제 신나는 노래를 들었다가 갑자기 빠바바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약간 좀 이래야 될 것 비정이 같아요. 된 느낌이에요. 제 옆에는 지금 감동을 주는 감동란님 나와 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소데스 캐스터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제 본업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좀 이제 어깨에 힘을 넣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겨울에는 굉장히 좀 이제 겸손한 사람이었다가 야구가 시작되면 다시 이제 어깨가 으쓱해져서 이제 돌아가거든요. 네, 야구 다시- 시즌이 시작이 되었군요. 네, 야구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 시즌이 끝나면 다시 또 겸손해집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어디까지 했냐면 막 접전일 때 네. 거기까지 개표 방송 하다가 이제 마무리됐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심쇼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우리 청년 대표분들 모시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유저 여러분들과 또 민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향 토론 컨텐츠입니다. 1월 말부터 저희가 20대 대통령 선거 집중 분석과 전망이라는 타이틀로 이 4개 정당 뭐 한 분은 사실 정당에 속해 있지 않으시지만 청년 대표분들 모시고 대선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이슈들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7회 차인데 이번 시즌의 대선 특집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민심쇼에는 어떤 분들이 나와주셨는지 지금부터 패널분들을 차례차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패널분께서는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정현호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신수가 환해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후보 결정부터 저희가 네. 국민들의 최종 선택이기까지 약 5개월 동안 5개월보다 더 된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이 대장정 끝에 결국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금 대장동이요? 아 대장정. 예. 대장동. 잘못 들었습니다. 아직 대장동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은 아직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 특검이 않았습니다. 아주 벌써 뜨겁던데. 아유 끝났습니다. 아니, 뭔 특검을 하나요? 이제 그 조선제일검 한동훈 검사 이제 딱 갖다 박았는데. 자, 자, 아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요, 뭐 진중하죠, 무겁고 그 허니문도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민주당에서 바로 공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지지율 차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승리했다라는 분위기에 만취하고 있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몸살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하하우하우 막 춤추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 거. 아니 카메라에 나왔는데.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밥 먹으러 다니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가볍게 사안을 지금 뭐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뭐 용산으로 사무실 이전한다는 얘기서부터 엄청 뭐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렇게 막 잔치집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신중한 여당이다. 네, 그렇죠. 예. 또 그렇군요. 그 옆에는 아주 좀 어두웠습니다. 지금 따뜻한 기운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소개해 주시죠. 다음은 민주당 쪽 패널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이자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 운영단장으로 활동하셨던 장민수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야, 이거 확연한 투샷이네. 다리도 자신감 있게 벌리셨어, 정현진 대표님. 아니 이게 다소 못해. 시그니처 포즈 아니에요? 그치.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도 차이 안 더불어민주당 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0.73%라는 득표차로 낙선을 했는데요. 이제 멋진 약간 젖잘싸라고 들어보셨나요? 졌지만 네. 잘 싸웠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당연히 침통한 분위기였었고 또 네네. 아쉬운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이렇게 젖잘싸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젖잘싸라는 게 막 졌지만 잘 싸웠다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 말이 뭐 그런 심정으로 뭐 자기 위로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큰 격차로 좀 지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 좀 내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초박빙이로 가는 거를 보고 자기 위로보다는 그냥 졌지만 그래도 잘 싸우긴 했구나 라는 것 정도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 그렇지만 어쨌든 패배를 했고 어쨌든 국민의 대다수가 과반에 가까운 또 국민들이 또 윤석열 후보를 이제 찍은 거는 또 어떠한 민심의 또 결과인지도 분석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방송 가시기 전에는 한 3% 차로 이길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내심 속으로는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원래 선거 전에도 이긴다고. 지난번에 방송 끝날 때 굉장히 조마조마하셨거든요, 정현진 대표님. 아니 그 이준석 대표 그랬겠죠. 그랬잖아요. 무슨 8% 차이로 이기고 있어요. 뭐 이랬는데 그렇게 꼭 얄밉게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좀 그거를 얄밉게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니 진짜 방송 그때 마지막에는 진짜 처음에 개표할 때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앞에 분위기를 보니까 그 지지율 격차 차이를 한 1% 내외로 좀 좁혀야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1% 이내로 차이가 나가지고 사실 이제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주일 네. 동안 이제 공표는 안 되지만 여론조사를 이제 내부에서 언론에, 이제 공개하지 않는 기간. 여론조사를 다 이제 돌리긴 하잖아요. 물론 찌라시로 막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진짜인 것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이제 공유받지 못하지만 이제 뉘앙스는 대충 공유를 받거든요. 뭐 따라잡았다 아니면 아직 벌어져 있다 했는데 사실 선거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를 전달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사실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더 선거 결과가 그래도 많이 따라붙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들었던 거죠.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그거는 참 그래도 안 됐겠죠. 뭐 알 수 없죠. 예, 네, 뭐 네. 만약이란 뭐 대면 끝도 없으니까. 예. 인디갬성님 또 EPIK님도 어서 들어오시고요. 뭐 지나친 욕설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지금 서결이가 돌이라 못하고 대통령 있나요? 당선인에게 아니 저기 저렇게 예. 적었잖아요. 그렇게 적으셨는데
아직 당선입니다. 뭐 한 게 없어요. 뭐 벌써부터 돌이라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아하. 뭐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구나. 5월부터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뭐 발언의 자유는 있지만 뭐 예 그래도 그쵸. 적당한 표현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 옆에 나와 계신 거의 뭐 지금 보니까 득도하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편안한 마음 상태 유지하고 계신데 민심쇼 세 번째 출연이신 국민의당 전국 청년 부위원장이자 경기도당 과학기술위원장이신 한정민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오! 지금 이제 약간 마스크 가려서 그런데 눈이 굉장히 충혈되셨어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제 몸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운동량을 너무 늘렸더니 몸이 축났어요. 몸 관리를 하려다가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네, 네. 빡세게 너무 많이 운동했어요. 근육 완전 찢었군요. 예, 눈이 찢어졌어요. 네, 눈이 찢어질 정도로. 혹시 3대 몇이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거는 지금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잘 못합니다. 아. 옛날에 307대 있긴 했는데 오. 이제는 못하고요. 이야. 그냥 아니 그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아시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당내 분란이 되게 심하죠. 아니, 현재 예, 또.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겉으로 드러나기에 되게 분란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분들 계시고 지지자분들 중에 극도의 지지자는 막 서버 아니 홈페이지가 막 난리 났었다. 예, 막 안철수를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 안철수 주변에 가득했다. 뭐 이런 글들을 쓰시고 짤을 만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데 일단 당 분위기 자체는 기쁩니다. 정권 교체를 전반적으로는? 네,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사실 정권 교체였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일단 됐으면 그 정권 교체에 우리의 의지를 담는 쪽으로 좀 합심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자기의 정치적 입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좀 곤란하다. 지금 좀 곤란한 부분도 좀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뻐요. 전반적으로 기쁘다. 그러면 이번에 인수위원회 뭐 어떻게 참여하십니까? 못합니다. 예. 그런가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자리가 안 났어요. 자리가 안 났다고 들었어요. 솔직하시네요. 이력서는 달라해서 줬는데 왜 진짜 너무 그래도 이력서가 괜히- 없다는 거는 후보 안에 들어갔다는 거네요. 정현호 대표님 인수위원회. 저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제 관계 없이. 아니 뭐 그래서 예. 되게 휴직하는 것도 알아보고 되게 고생하면서 한 일주일 지냈는데 예. 결과적으로 오늘 현판식 달았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자 환경위원장도 함께 맡고 계신 예윤혜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뭐 정의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좀 반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좀 복잡하죠, 네, 최근에. 복잡합니다. 예. 일이 생겨가지고 대선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2%대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다른 분들은 이제 양당이 너무 극화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현실적인 게 있는 것이고 그걸로 핑계대고 남 탓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오롯이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부단히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게 최근에 그 마지막에 이제 지문미 후원이 12억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나도 궁금해. 그래서 네. 정의당 내부의 어떤 분위기나 그 반응들은 좀 어때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들이 호응이 분명히 있다. 이게 투표율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지목미라는 그 사연도 막 써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입금자 명예 무슨 뭐 미안해요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표를 주지는 못했지만 네, 네. 후원금은 보내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내시는 걸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라도 해주시는 것도 고맙고 그거를 알아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게 그분들이 저희를 맘 놓고 뽑을 수 있게 좀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반성 아닌 반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거 죽어도 윤석열은 만들기 싫으니까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재명을 뽑았다 이래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군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2%라고 하면은 한 800만 명이 넘는 국민 네, 맞습니다. 수잖아요. 적은 수가 절대 아니죠 지지자들이. 네. 그 얘기 800만 들으셨어요? 좀 그 이야. 이제 80만 민주당 아니에요? 80만 80만 명 했으면 좋았을 텐데. 800만 선거가 보존되는 800만이면은 그쵸 20% 받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일부가 그러더라고요. 괜히 이제 화풀이를 정의당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도 그건 아니에요. 심상정도 안철수처럼 합당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꼭 얄밉게 얘기하더니 그 사람들. 아니 제가 성대모사 저 정도면 양반입니다. 그래요? 유튜브 진짜 문자까지 비건 막 사람들 전화 얘기하는
받으면 많아요. 근데 정말 저는 그게 정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볼 정도로 정말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만큼 좀 접전이었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편가르고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계속 진행해 주시죠. 자, 오늘은요, 이제 그 4개 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청년 대표님들과 함께 대선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토픽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의 과제와 미래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부터 채팅창을 통해 소통하며 이야기 나눠볼 테니 말씀 좀 예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었고요. 결과도 나왔습니다. 초박빙 접전으로 펼쳐졌던 20대 대선의 결과와 그 의미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준이 셰님은 뭐 무릎 다친 것도 열심히. 아, 저 얼마 전에 고깃집 갔다가요, 그 있잖아요, 그 수저통 모서리에다 박았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자, 이미지 한번 뭐 띄워주시면 되겠고.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으로 불려졌던 이번 대선이 0.73%포인트라는 헌정사 최소 득표차. 그리고 18대, 19대 대선 대비 2배 이상의 수치라는 역대 최대 무효표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최소 득표차와 최대 무효표, 이러한 투표 결과가 시사하는 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요 다음까지 그냥 좀 이어갈게요. 요게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아니라 정권 심판의 결과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게 있고 어찌됐든 표차가 적든 어찌되었든 이유가 무엇이든 이 결과를 우리가 민심을 어떻게 좀 읽어야 할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각 정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각자 바라보는 좀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 가볍게 그러면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감독관님이 생각하는 저는 예 위원장이 하실 말 많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바로 감독님. 잠깐 뭐 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된 거 민심 이즈 천심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라고 내기도 했잖아요. 예. 네,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길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적어도 한 2~3% 차이로 이길 거라고 저는 전망을 했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후보 당사자와 후보의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이제 논란이 많았었죠. 이제 양측 모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래 나는 둘 다 싫다. 진짜 확실히 이제 정의당으로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허경영을 뽑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있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본인의 업보가 아닌가. 예. 이걸 잘 풀어갔어야 했는데 풀 수 없는 이재명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뭐 상임고문의 업보다 아니 이재명 상임고문의 업보가 아니라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긴 건 윤석열의 업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걸 이거밖에 못 이긴 걸. 그렇죠. 이것도 아주 왜냐면은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큼 이제 통쾌하게 풀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재명이나 너나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뭐. 우리 뭐 소롱이님은 단결력이 민주당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좋죠 민주당이. 진짜 써주기도 하시는데. 와 국민의힘은 끝까지 홍준표 지지자들이랑 엄청 싸움이 났었어요. 결국 그들은 다 민주당을 뽑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자 그러면 각 정당에서 나오신 우리 네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정의당에서 나오신 예윤의 우리 경기도당 부위원장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착잡하네요. 계속 생각할 때마다 왜 착잡해요? 그러니까 좀 저희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지 않냐, 불가항력이지 않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 맞아요. 사실 저희가 표방하고 정말 지키고자 했던 그런 소상공인들이 2%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2%밖에 안 되는 것도 엄청 아니고, 많죠. 네, 뭐 여성들만 하더라도 사실 뭐 퉁쳐도 반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자면 무효표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누가 이기고 졌고의 부분은 뭐 워낙 박빙이니까 사실 누가 이겨도 큰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박빙이었기 때문에. 결과치로 말하기보다는 무효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시민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나 쟤나 똑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이 꼬라지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희화화돼 있는 이제 허경영 후보라든지 그런 이미지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출범하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막 발목 잡기보단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아요. 잘했으면 네. 좋겠고요. 근데 이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으면 사람이 실망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기대치가 없어요. 지금 초기 출범하면서부터 이렇게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출범하는 정부도 역대 없고 맞습니다. 이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서 된 경우도 없고 이 격차가 안 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원래 기대치가 높으면은 10점 맞을 거야 해서 10점 맞으면 퉁치는 건데 죄송한데 2점 맞을 건데 불타는 닭발님 정의당은 아니란 거지요. 아니 뭐 정의당 얘기 하나도 안 했어.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유구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들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이런 기대치가 낮은 부분부터 좀 차곡차곡 채워주셔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당선인이 끝까지 하시는 걸 또 의정 활동도 봐야겠죠. 국정 운영을 봐야겠지만 표방하신 것들이 사실은 진심이든 아니든 진심이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서민과 그런 갈라치기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맞아요. 정의당은 항상 그걸로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 그쵸. 잘 언제든지 됐으면 그걸 좋겠는 잘 됐으면 그런. 좋겠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대치가 좀 낮긴 했고 이게 거의 이제 양당 정치 대결 정치에 좀 끝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제 옆에 나와 있는 또 우리 한정민 위원장님은 뭐 집중만 하고 계신 거죠? 네, 아니, 저도 이렇게 제가 많이 시즌이 릴렉스한 끝나서 느낌이에요. 겸손해졌어요. 예. 굉장히 사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 너무 지금 행복한 상황이고 그냥 그 이제 여기 지금 주제가 0.7%의 작은 차이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소대수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로미오와 그런 줄리엣이죠 얘기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영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아, 말씀해 네네네네네. 주셨는데 그러니까 작은 차이는 사실 그러니까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을 싫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사실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부분은 이재명이 싫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엄청 집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되게 작은 차이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 같은 그러니까 네거티브 대선이어서 정책이 잘 보이진 않았는데 정책 같은 걸 보면 사실 안철수 대표님과 윤석열 당선인 분의 그 정책 방향을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좀 더 합리적이고 나라가 좀 더 지속 가능해지는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납득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반이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신 국민들이 반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좀 성과도 많이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지지를 더 얻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얘기를 확실히 득도하시더니 굉장히 좋은 멘트를 저는 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요, 이제 이념과 세대 젠더 갈등까지 좀 증폭이 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선거 후에도 이제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20대 남성은 윤석열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러면? 뭐 두 없을 것 분 같아요. 말씀 뭐지? 그래도 짧게라도 여기 당사자인데. 제일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제일 당사자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보통은 왜냐면 마무리를 이쪽에서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다 그러게 끝났다고 저는 그랬어요. 평소엔 저기 갔다 여기 오죠. 따로 네. 질문하실 추가 질문 있으신가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신 장민수 청년 대변인님. 예. 짧게 하라는 아니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 뭐 어차피 길게 해도 뭐 힘들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말만 꼬입니다. 예. 집에 가고 싶네요. 그게 무슨 죄야, 장민수 위원장님이. 예.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네, 우선 무효표가 이제 한 30만 표 정도가 나왔는데 그 저번에도 이슈로 다뤘지만 그 재외국민 오. 그 안철수가 사퇴하고 나서 이제 투표를 그 전에 투표를 하신 분들이 그렇죠.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한 무효표가 한 1만 3천 표 정도더라고요. 뭐 대부분 안철수 후보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해요. 그러면은 사실 30만 표 중에 대부분을 차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한 29만 표 정도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무효표를 던졌다는 것은 어.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하구나, 냉소적이구나. 특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낮아져 있구나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비를 하시고 앞으로의 행보에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에게도 조금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지지를 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 40대 투표율이 굉장히 좀 적었다고 예. 하는 분석 여론이 많이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분석을 해봐야죠. 단순히 그냥 가장 본인들의 투표를 하는 네, 죄송한데 오늘 방송 약간 힘들구나. 울지 마세요. 울지 마. 반성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이재명 상임고문을 직접 불러주십시오. 왜 패하셨는지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뭐 근데 아무튼 뼈 아프게 예. 최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 거는 그만큼 그 정당의 과제고 반성 요인이죠. 맞아요. 예. 아 진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반성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초리를 막 양쪽으로 막 드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가장 국민의힘의 지금 메이저 파워라고 생각을 했던 2030이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거든요. 남성들이. 맞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뭐 쉽게 갈 줄 알았죠? 예. 그동안의 대선 지지율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 대선 지지율로 보면 20대, 30대 30% 그때도 30% 지지율 많이 받은 거라고 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더 많이 받았죠. 남성은 더 많이 받았고 여성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의 이제 20, 30대 지지율은 이전보단 올라왔다. 맞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그 질문은 0.73. 예. 답해도 되나요? 예. 저는 이제 그만큼 선거가 경쟁이 치열했던 선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최소 득표차도 그렇고 최대 무효표도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요. 예전에 이제 최대 무효표는 사실 15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도 무효표는 40만 표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이렇게 치열할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득표차는 이제 그만큼 이제 치열한 건데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보냐면요. 보수 정당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번 선거 치르기 전부터 탄핵 이후로 이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쵸. 예, 최초 일이니까. 예, 어렵다. 정권 10년설이 있다. 이런 그쵸. 생각을 했기 때문에 5년 만에는 엄청난 적극적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정권 못 찾아오는데 20년 동안은 못 잡는다 뭐 그런 얘기가 예, 뭐 심지어는 바닥에 있었으니까. 이해찬 총리는 저 20년 집권설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적극적 지지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간신히 그 차이를 넘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정권 안에서 잘못을 많이 했다라는 것의 반증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전 두 분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같은 당에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사안인데 결선 투표제가 있었더라면 이재명이 적겠느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아 이를테면은 프랑스가 네, 그러니까 그런 50% 하나요? 과반이 넘지 않은 후보가 있으면 1, 2등끼리 다시 재투표를 붙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그 정통성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5대5 되면은 그 5는 안 믿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반은 사람은 이 사람 뽑았지만 반은 안 뽑은 게 되는데 결선 투표 가서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사회적 계약처럼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표도 제일 많이 막을 수 있고 사표론도 제일 많이 막을 수 있고 사실은 억울한 것도 덜하고 정통성이나 국가의 존립 기반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이제 두 당에서 이번에 정개특위 하고 있으니까 좀 결선 투표제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시라. 저는 결선 투표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입이 되면은 선거가 이렇게 무효표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근데 이번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했어도 윤석열 정부가 전 당선이 됐을 거라고 전망은 하는 이유가 아 진짜요? 예, 단일화를 좀 급하게 하면서 사실 단일화 효과를 크게 못 얻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1, 2등만 뽑혔다면 아마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 선거로 전 갔을 거라고 보는데 그 선거 때 안철수 후보는 역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쪽으로 섰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랬을 때 이 결합이 더 셌다면은
이렇게 지금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떠나는 분도 좀 적었을 거라고 보고 또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또 이제 노선을 결정했을 텐데 그랬었더라도 저는 오히려 단일화 효과는 훨씬 컸을 것이라고는 좀 전망을 하고 있죠.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그 여론조사도 못하고 지니까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이재명 찍고 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단일화를 했으면 우리 당이 안철수 대표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겨야지. 뭐 지금 인수위원장도 하시고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미래를 보장하려면 그래도 결정하신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이제 하신다는 건 좀 물론 그 투표는 개인의 자유지만 그런 화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 그걸 결선 투표를 해서 사실 정정당당하게 졌으면 아 졌다. 그러고 그냥 사실 좀 더 많이 쏠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만 다르게 생각하나요? 저는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갔으면은 다시 이제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마지막 파이널 그걸 했으면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보수층보다 이제 그 진보층이 집결이 훨씬 더 잘 되고 투표에 대한 의지도 되게 남달랐어요. 이게 좀 전 정말 2030한테 실망하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뭘 실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투표를 안 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정권 교체를 월망했으면서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날에 그 이제 다음 날 쉬니까 투표 당일날 쉬니까 전날에 술 먹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게임 한 판만 하고 가자 아니, 하다가 선수들을 늦을 너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어린이들로 보는 거 아닙니까? 꼬마들로. 아니 너무 안 했어 진짜. 저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재투표를 했다 그러면 저는 100% 이재명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까 저 우리 레인쿵님이 또 이제 결선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지금의 상태로 무효표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잘 써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감독님이 잠깐 또 얘기해 주셨지만 30 그리고 또 어떤 세대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념과 세대 젠더 갈등까지 증폭이 되면서 선거 후에도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20대 남성은 윤석열, 여성은 이재명 지지로 청년 성별 표심에도 양극화가 표출이 되었는데요.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지만 국민의힘 당 일각에서는 무난하게 이길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박빙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 이대남 중심 선거 전략의 역풍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즉 이준석 대표가 밀고 나간 젠더 전략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여성표 결집을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이 대표가 선거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인 것도 지지층 결집에 방해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우 정말 동의하는 바네요. 나경원 전 의원도 왜요? 한마디 할 수 있죠. 예. 생각이니까. 나경원 전 의원도 어. 한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 때문에 한마디 넣더니 바로 운영체 뿌리 다시 나가다 들어왔어. 죄송해요. 아, 네네. 계속해 주세요. 아, 네. 자, 나경원 전 의원도 의견 말씀하지 않을게요. 예. 자, 나경원 전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 때문에 좀 선거가 어려워진 건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해서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반박하기도 했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러한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그 사실은 굉장히 20대, 30대 남성이 그리고 이제 감독란님 방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또 이준석 대표의 좋은 영향력, 결정력이 있었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야, 그 반대로 오히려 20대, 3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버렸어. 또 이렇게 분석하는 분위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 네. 정의당의 예윤혜 경기도당 부위원장님. 네, 이게 이준석 당대표가 했던 이 소위 말하는 젠더 갈라치기가 국민당에겐 약인지 뭐 독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렇죠. 아무도 하나 모르죠. 분명한 건 국민한테는 독이 됐다. 어떤 뜻입니까? 이미 이념뿐만 아니고 이제 그전 우리 선배들의 이념을 가지고 싸웠다면 그 갈등을 봉합하는 데 들어가는 사실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젠더 갈라치기가 되고 세대 갈라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략적으로 두 개를 했던 게 젠더 갈라치기와 세대 포위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로 득을 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 역학적인 부분에서 말 그대로 표계산, 동계산을 해봤을 땐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뭐가 남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꽃, 제가 더 나빠.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어.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는 서로 타협의 장이 아니라 서로 반복하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메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고리즘상 사실 자기 목소리를 계속 재생산해서 보여주거든요. 뭐 알고리즘이. 그게 진보든 보수든 예. 뭐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날 일은 없고 그 여론이나 언론은 받아쓰고 있는데 그 스피커들은 갈라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 되다 보면 이 갈등과 반목에 이 진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이걸 돈으로 사실 따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들 때문에 미국이나 이제 일반 뭐 민주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그거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 민주적과 다양성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건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국민의당에게 표와 돈은 됐을지언정 국민에게는 해가 됐다라는 게 총평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정민 위원장님 반박 가능? 우리 당 얘기였어요? 아니면은 그 이제 지금 그러니까 감독란님 방에 보면은 뭐 현니님 뭐 똥뱀님 뭐 이런 분들이 야 아니다 민주당이 먼저 갈라치기 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응한 것 뿐이지 야 갈라치기의 원조는 민주당이 먼저 했어 좀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뭐 발언하실 건지 혹시 뭐 그러면 일단은 평소에 주로 예은혜 위원장님의 생각이랑 좀 반대가 많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그냥 일단은 좀 따끔하게 우리 당 네, 좋습니다. 안철수 지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재석 대표 때문에 되게 힘들었죠. 오, 그렇죠. 네, 되게 맞아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당 대표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그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좀만 덜 날카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갈라치기 관련해서는 저는 여가부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대대적인 개편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미니즘이 좀 많이 득세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여성가족부의 여성 정책들이 좀 그들의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산이 낭비되면서. 근데 그런 것들에 자꾸 세금이 쓰이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갈라치기 이런 얘기는 떠나서 일단은 뭔가 그 공약이 여가부 폐지가 나왔으면 뭐 좀 그런 손볼 거는 손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렇게 시민단체, 그러니까 또 여성 정책만 아니어도 시민단체 전반적으로 좀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들 좀 손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갈라치기 자체를 이제 이용하는 건 사실 뭐 누가 이용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용하는 건 무조건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시민단체들이 자꾸 이제 좀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 가게 하는 건 돈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좀 잘 찾아서 이번 정부에서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준석 대표를 위시로 해서 이번 그 코너는 얘기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신 우리 장민수 대변인에게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뭐 이 어떤 세대 뭐 포이론 요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나뉘고 평가가 좀 갈리지만 호남 지역을 좀 공략하고 마음을 잡으려 노력하겠다는 저는 또 다르게 좀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좀 질문을 덧붙이고 싶어서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젠더나 세대 포이론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저도 동의할 수가 없고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호남에 대한 구애를 뭐 진정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점이 어쨌든 이번에 광주 득표율이 굉장히 그렇죠.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굉장히 좀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이런 전략을 쓴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부터 내가 대표가 되면 이런 식의 전략을 써서 내가 꾸준히 생각한 밀어오는. 그렇죠. 내가 생각한 예, 대선의 맞아요. 전략은 요거다. 뭐 필승을 할 수 있는 전략은 요거다라고 하고 어쨌든 국민의 선택, 당원의 선택을 받아서 대표가 됐는데 그 전략을 어쨌든 썼잖아요. 하겠다는 그리고 대로 대단주의 했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겼잖아요. 예. 그냥.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를 이준석 리더십으로 치를 수 있도록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합당도 되고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권이나 이제 공천권 같은 것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코투리를 좀 잡아서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만약에 표차가 조금 더 벌어져서 만약에 졌다 하면 당연히 그럴 거고, 만약에 조금 더 넉넉하게 이겼다고 하더라도 2030에서 지지율이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 또 이준석 대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겼어도 아마 그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부의 알력 다툼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이 좀 가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되게 분위기 자체가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가재민운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약간 청년 정치인들이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예. 이게 사실 이제 그 영보이라고 하죠. 이제 올드보이들 측에서는 좀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이 좀 언제나 뭐 보이는데요. 새로운 세력은 예.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젊은 정치인들을 그 싸잡아가지고 이제 다 안 된다. 얘네 어른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가는 게. 이 얘기에 좀 답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정책벤처 인토피아의 정현호 대표님. 예, 그러니까 저는 선거 이후에 당 내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당내에서 평가하는 건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대선 이후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당내 세대 투쟁처럼 이제 번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죠. 투쟁과 갈등을 통해서 당의 젊은 세력들이 다시 또 일어나는 좋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성세대가 이준석 대표한테 비판하는 건 저는 좋은 접근 아닌 것 같고, 근데 실제로도 이준석 대표가 젠더 갈라치기를 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까 한 위원장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좀 강하게 주장하던 것을 반대하면서 균형을 잡는 데 이준석 대표가 저는 부각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보단 더 나아가면 이제 안 되겠죠. 안 되겠고 이제 멈춰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걸 좀 끌어내린다는 입장에서 저는 좀 봐줘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남성 편만을 듣던 게 아니라 극단적 페미니스트가 너무 여성의 권리를 많이 주장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가 꼭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진단을 많이 내렸고, 가장 강조 많이 했던 지점은 공정한 기회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연 요즘 남성들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죠. 대표적인 게 뭐 여성 교사도 늘어나고 있다, 검찰계에서도 여성 검사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사회적 지위를 예를 들면서 공정한 기회 측면에서만 주장을 많이 했지 여성과 남성을 일부러 갈라치게 하는 주장은 저는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보수당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그러니까 남성 권력자가 여성들을 권력 지위를 이용해서 자꾸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반대하고 공격했던 건 보수당이에요.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더 많이 강화했다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는 안희정 지사의 아버님의 그 상을 가지고 대통령 그 청와대 공식 청와대 기구가 조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표현해도 되는데도 말이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권력형 성범죄를 위해서 피해를 본 여성에 대한 그 무감각성, 진영 끌어안아주기, 그렇게 해서 2차 피해자를 더 낳는 것, 이런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킨 건 민주당이지 보수당은 여성 갈라치기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의견을 드릴 게 좋습니다. 있는데, 좀 그걸 받아서 좀 윤석열 후보님도, 그러니까 당선인님도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OECD에서 이제 성평등 지수가 나왔거든요. 등수가 이제 바닥이죠. 계속 몇 년째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그러면 저는 좀 더 책임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막지 않았어요. 근데 여성은 성평등 지수가 낮아. 그럼 여성이 여성을 성평등 지수를 낮게 했다거나 성소수자가 했거나, 뭐 왜냐면 여성 성평등 지수가 낮은 건 팩트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럼 누군가가 구조든 사람이든, 근데 그걸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취한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말로는 이게 그 사람이 뭐 그거를 뭐 직장 상사가 그걸 못하게 하면 그게 문제지 뭐 구조적으로는 자기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라는 논리로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고 개선해야 될 거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라는 느낌. 그러니까 남성은 아니니까 일단 최소한. 그럼 구조적인 것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데 여성의 성평등 지수는 낮아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탓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하셔서, 그렇다면 그 말처럼 이준석 대표 말처럼
정말 뭐 한 게 없다. 남자는 그걸 누가 막았냐? 안 막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막았다는데 왜 났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해주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 뭐냐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평등 지수 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이고 그 다음에 밤길에도 여성이 남자보다는 더 위험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뭐 것도 그런 차이를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다 사실이죠. 인정한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구조와 원인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해법을 찾으면 되는데 그 원인을 만든 건 남자야라는 식으로 문제를 지정하고 가는 게 접근이 전 안 좋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특히나 더 20, 30대 남성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맞냐?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살아왔을 뿐인데 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냐가 지금의 그렇죠. 목소리인 거예요. 그런 주장을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하고 정치적으로 세력을 자꾸 얻는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대표는 그러한 정치야말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쁜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비난을 계속했던 건데 저는 그러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정치 지향 접근법 그런 것들을 좀 내려앉게 하는 그 균형을 잡는 데까지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근데 계속 이제 통합이 중요한 이슈긴 하기 때문에 좀 통합적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이제 그동안 주장을 많이 해왔지만 2, 3년 동안은 태도는 아마 바뀌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좀 이제 뭐 그 어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 좀 이제 발언할 때 조금 이제 그 상대를 좀 고려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럴 때면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도 조금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좀 이제 예. 발언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이제 예, 좀 맞습니다. 더 부드러울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거 저도 인정하는 점은 이제 당내에서 이제 후보 간에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좋은 태도는 아니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접근은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예, 선거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젠더 갈라치기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했다라는 식의 그거는 예, 아니다. 해석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 성평 그 시청자 여기까지만, 네. 채팅창에서 좋습니다. 나왔었는데 시청자 아, 채팅창에 네네네. 나왔었는데 이제 성평등 지수 그게 오, 어디서 어떻게 조사된 것이냐라는 라는 질문이 의문을 나왔습니다.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투표라는 그 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 기관마다 다르고 이제 약간 뭐 해석하기에도 또 나름 다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또 밤길에 여성들이 훨씬 더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남아공에 있다 왔잖아요. 오. 진짜 밤길을 무서워하는 나라거든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조사한 기관이 또 있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느냐? 실제로 느끼는 두려움 지수. 이게 사회로부터 느끼는 이제 불안감 지수와 실제로 그 나라에 벌어지는 강력 범죄 수치를 이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불안감 지수는 가장 높은데 실제로 벌어지는 강력 범죄 지수는 가장 낮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강력 범죄의 피해자도 대부분 남성들이었고요.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건지. 성평등이 여기까지 안 좋을 뭐, 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차별, 여성 차별이 뭐 이렇게 어딨어라고 얘기하지만 좀 근원적인 부분에 그런 것들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남사 사원을 더 선호하시고 신입사원 뽑을 때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윗세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페미니스트 분들이 특히 좀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어머니는 힘들게 살았을 수 있어요, 예. 사실. 하지만 제일 힘들게 네가 사신 그렇게 분들이에요. 살았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제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어서 사회가 그만큼 성숙되지 못해서 후진국에서 태어나신 어르신들과 선진국에서 태어나신 젊은이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한쪽이 옳고 한쪽이 좋고 한쪽이 옳고 해서 서로를 이렇게 까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이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윗세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평등 지수를 조사하면 아마 그걸 기준이 남성 여성의 월급 차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되게 건 사실 많이. 제 부장님이 저보다 월급 훨씬 많이 받고 여성 부장님이신가요? 아니 여성 부장도 있고 남성 부장도 네, 있지만 그 부장님들의 레벨에서는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럼 당연히 그런 지수 차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성평등 지수를 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성이 천대받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뭐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동의하고 다만 그래도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건 뭐 피부색이나 뭐 출신 지역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문제라는 점은 모두 아마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 건지는 보다 잘 확인을 하는 과정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런 부분 정도는 모두가 다 동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조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들어보시길 한 번만 추천드려도 될까요? 아, 오케이. 예, 조금 이제 앞에가 좀 얘기가 많이 돼서 예. 네네. 뭐 아프리카에서 이런 걸 해도 되냐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뭐 어때요? 특별히 뭐 국가를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민심 쇼고요. 저희가 1월 말부터 특히 대선을 앞두고 나서 여러분들과 또 각 정당에서 나오신 우리 청년 대표들 모시고 청년 정치인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하고 있는 소데스 캐스터고 우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란 님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